안녕하세요. 영혼의 숭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4월 2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일 4월 2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 5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될지, 아니면 개별 국가들을 콕 집어서 이제 다르게 관세가 부과될지는 내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자본 시장은 다들 이제 불안한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흐름이 이제 당장 내일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일부 관세 부과,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상호 관세, 종류도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자본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글로벌 G2라고 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구환신을 통해서 지금 내부 그 소비 동력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러 관계가 이제 상당히 긴밀해져서 서로 이제 교류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인도와의 관계도 이제 중국과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동 국가들과도 그렇고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중일 관계까지 개선 요구를 이제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대로 풀릴 것인지,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돈을 들고 앞다퉈서 미국으로 가서 공장 짓고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또 안 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렴한 제품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제품들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인건비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 비싼 수천만 원짜리 이런 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공장들이, 소규모 공장들이 미국에 이전해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 관세 문제가 술술 풀려나갈지, 아니면 지금 유럽, 중국, 캐나다 이런 쪽은 강력히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지 않을지, 이것은 좀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를 두고 논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좀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7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이제 이렇게 매도를 던지면서 6월 들어서 이제 초반에 2조 4천억까지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좀 이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밝게 봤던 이 우리나라의 선물 지수를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한 1700종목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1조 원 정도 선물 매도에 비하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0.6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선물지수는 0.58, 코스피 200,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은 이제 0.58% 내린 336.26으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지수는 0.75%가 내린 337.4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선물지수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제 0.7% 정도 추가적으로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 흐름은 이제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에서는 이 채용 공고 이 부분이 이제 760만 기대치를 약간 미치지 못하는 이제 757만 정도가 나왔고요. 이때 이제 미국의 증시가 좀 약간 그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ISM의 제조업 PMI가 이제 49.5 예측치를 약간 밑도는 49, 약간 이제 경기 위축 국면이죠.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들고요. 제조업 경기가 좀 약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설 지출은 이제 0.3% 전월 대비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0.7%로 좀 약간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이 경제 지표들 발표하면서 올랐다가 이제 하락했다가 마지막 1시간을 두고 이제 급등해서 마감이 되면서 결국 나스닥 지수가 0.87%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잘 소화하면서 이제 장막판까지 뭐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락은 있었지만요. 여기에 따라서 야간 선물도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0.12로 끝이 났는데 마지막 1시간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그리고 오전 7시에 미국 시장이 재개장이 되면서 다시 강세 흐름을 보여서 이제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이제 낙폭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건 홍콩 증시나 상해 주지수가 이제 강세로 개장이 되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이제 낙폭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의 PBR은 이제 0.88배죠. 시가총액은 2053조로 이제 간신히 2000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뭐 비싸진 않습니다. 0.8배 정도면 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라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제값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8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당히 강했다가 이렇게 그 아침에 이제 바로 그 급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나스닥 선물이 아침 9시 우리 개장 시장에 맞춰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0.5% 정도 마이너스 흐름을 계속 이어가주는 바람에 뭐 크진 않지만은 거의 낙폭은 아침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한 7천억 정도 매도 이게 이제 지속해서 장 막판까지 이어졌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오후 3시까지 1조 원에 도달할 정도로
이 막대한 물량이 쏟아졌지만은 그래도 이 선물 지수가 이제 0.75밖에는 하락을 하지 않는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래도 강법선에서 이 강법이 아니고요. 좀 생각보다는 덜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선물지수가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외국인과 그 프로그램의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에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물건도 주문하고 만들고 또 적재해서 보내야 되고 이동하고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이제 대금 결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품 거래는 느리게 움직이는 반면에 이렇게 돈의 거래 이 부분은 뭐 그냥 엔터면 돈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돈이 흘러가는 이 속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특히 어떤 이런 그 대형 이슈를 만나고 있을 때 뭐 특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이기는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기는 하고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5파 정도 상승은 나왔고 좀 안타깝지만은 수직으로 이제 예, 낙하를 하면서 이 N자형 파동에 이제 이 파동을 이제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단 추세선의 최저점에서 이제 약간 그 올라서 있는 그런 흐름이죠. 어제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오늘 다시 0.75 정도 이렇게 그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장을 마감하고 발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면 아침에 이 오전 7시에 이제 개장이 되는 미국 선물 여기가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이탈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 상승 추세가 바뀌는 거고 만약에 생각보다 유연한 관세 이런 부분이 부과가 돼서 예, 오전 7시에 미국 선물이 급등을 해버리면 예, 우리나라 선물도 뭐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지금 중요한 그 관세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뭐 고비죠. 어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다시 340 이하로 이제 선물 지수가 떨어져서 330으로 가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이제 350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타격이 클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 25% 관세를 물어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뭐 국가별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뭐 부과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높은 관세가 지금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별 섹터 제품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면 거의 뭐 국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수출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한 100만 대가량은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산업 자체로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미국의 자동차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 다 합쳐서 한 53% 되거든요. 1600만 대 중에 800만 대가 이제 수입 물량인데 예,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이제 한 100만 대, 뭐 멕시코 물량이랑 다 합쳐서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타격이 입을 수 있어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좀 남아있긴 한데
현대차가 이제 빠르게 그 대응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차량이 한 3분의 2가량은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뭐 이게 오늘날 대응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공장 짓고 이렇게 대응을 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맞물려서 새로운 공장이 이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서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필수품들, 이런 부품들인데, 이런 전체적으로 다 관세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대만의 TSMC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만에다 이제 관세를 20%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이 원가가 20% 이상 높아지는 이런 결론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전 포함해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 가전 뭐 이런 가격 상승이 다 불가피합니다. 그럼 결국 관세라는 게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고통을 이제 미국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그렇게 쓸 돈이 많지 않아요. 고통이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3%요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온 데다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낮지가 않죠. 물건값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다음에 그 폭이 작아진 거지 결코 물건값이 낮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난데 이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인터뷰 이런 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그 후회하는 그 투표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4월달 아니겠습니까? 1월 20일 취임해서 2월달, 3월달 2달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럼 내년도 이제 또다시 그 중간선거를 치러야 되고 해서 경제를 좋게 만들고 지표들을 좋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다운시켜서 미국 국민들의 삶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 자칫 시간을 놓쳐가지고 어떤 뭐 고통이 가중되거나 경제가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이제 많이 낮아질 수 있고 지금처럼 어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이 정말 미국이 그 어떤 남들에게 다 빼앗겼던 그런 걸 되찾아오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인지 그건 뭐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향후 한두 달 정도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 2월 경제 지표도 관세 문제 때문에 미리 수입을 하느라고 다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주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도 이전보다 이제 한 1,000억 달러 내든 게 1,300억 달러 이렇게 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다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미리미리 사고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적으로 타격을 입고 기업들도 투자를 적게 하고 고용을 적게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비춰주게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연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정말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써 내려갈지.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유지시켜 주느냐.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단기 국채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는 한 7조 달러 뭐 이런 단기 국채 이걸 이제 어떻게 만기로 연장시키느냐, 한 3년 안에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거대하게 이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 유럽 연합이죠. 뭐 아일랜드, 독일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한 게 아니에요. 펀더라이언 유럽의 의장 같은 경우는 뭐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리카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이 이 기회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존했던 국방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 독립을 좀 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떤 나에게 적대시하는 그런 적대하는 세력들을 건드린 게 아니고 USMCA로 이제 협정이 맺어진 멕시코, 캐나다를 건드렸고요. 거기다가 뭐 미국 하면 꼼빡 죽는 일본, 강력한 동맹, 일본의 이제 토요타 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 이쪽을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를 집중 공급하고 있는 대만을 건드리고 있고요. 중국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이제 1200달러 이상 1200억 달러 이상 내고 있는 베트남을 건드리고 있고요. 거기다 인도마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2월 달에 이제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 국제 질서라고 그럴까 이게 다 뒤틀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웃이고 뭐 동맹이고 다 필요가 없다. 나를 앗아간 거, 이건 내가 되찾아오는 거, 미국 유대하게 만드는 거, 이 아젠다에 빠져가지고 뭐 전혀 이런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미국을 믿고 어떤 그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반도체법도 다시 협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겠다고 한 돈, 이거 믿고서 투자를 들어갔는데 이 돈 다 못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USMCA 협정을 믿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 짓고 투자를 했던 이 많은 막대한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시행했는데 갑작스럽게 관세를 25% 물게 되면 이것 또한 그 신의에서 벗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어떤 그 무역거래, 상거래라는 것이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USMCA 협정이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부품을 많이 쓰거나 뭐 이런 미국 조건을 들어서 다시 협정이 된 게 USMCA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려버리면 물론 뭐 USMCA 협정하에서 계약이 맺어진 뭐 이런 그 예외 규정을 약간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 이야기가. 이 관세 문제도. 그래서 어쨌든 뭐 증시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 뭐 지금 2025년도 들어서 1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또 급락, 급등, 급락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330 이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네, 설령 이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330 이하, 뭐 320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 많은 국가들이 제품을 들어가지를 못하면 결국 이제 다른 나라끼리 관세를 좀 낮추든가 어떤 무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중일이 좀 약간 공고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뭐 캐나다, 유럽, 뭐 중국, 러시아, 뭐 멕시코, 중국, 또 유럽과 인도, 인도와 중국, 중국과 중동, 뭐 이렇게 각국들이 지금 뭐 활발하게 무역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인도가 눈에 띄는데 인도는 굉장히 많은 그 국가 수장들을 만났어요. 뭐 숄츠 총리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뭐 브릭스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굉장히 인도가 이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향방을 정하기 어렵고요. 다만 내일 정도는 이제 관세부가 이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4시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죠. 발표가 되고 오전 7시에 미국 선물시장 영향 미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